이설 배우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흥석이랑 같이 방문했을 때 거기가 그렇게 행복한 터는만은 아니야. 네. 순교를 엄청 많이 했고 포도청 자리였고, 그리고 박해들을 그렇게 많이 봤어. 천주교의, 그러니까 그 터가 결국은 천주교인들이 엄청 박해를 많이 받았던 터이기도 하더라고. 천주교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동학교 최시영도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그거는 이제 천주교에 한정돼서가 아니라 원래 또 좌포청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 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거기에는 이제 좌포청이 있고 솔직히 거기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그 술라군들이 있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혜인이 그걸 뭐라고 슬라브들은 하냐? 뭐라 그러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써있어요? 그 술라청인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라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그 저희 작년에 행사했던 이것도 대각사로 넘어간다. 그 이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거기 소속된 군인들이 이제 술락길을 이제 술라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술락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술라요, 술라요. 술라. 술라죠. 네. 술라. 발음에 좀 신경 써주세요. 혀가 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두 분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1907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헤이그 밀사라든지 이제 그 군대 해산이라든지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되신 해도 1907년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점이 돼서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은 이제 국력을 국권을 다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 때문에 많이 뇌리에 남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나왔던 그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 1907년이기도 하니까 이게 지금 이 지역에서 보면 계속 이게 그 연도가 계속 되뇌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가 그 알기로는 그 한국 영화 역사랑 그 단성사의 역사랑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뭐 1919년 우리 3.1운동이죠. 그거랑 그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혜인이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1919년 저는 이제 뭐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네. 1919년에 뭐 3.1운동 하면은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 잠을 많이 자. 비폭력을 추구한 독립운동.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 비폭력을 통한 독립운동이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 때문에 또 다른 식민지 상태였던 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이 3.1운동을 보고서 자기네들도 어떤 이런 제국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고조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폭력적인 그런 방법, 테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물론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과 그런 좋은 의도를 갖고서 하신 거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시각이라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또 다르게 다가오는데, 이런 비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부당한 어떤 강제 점령, 네, 또 강제적인 어떤 한일 합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세계적으로 훨씬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3.1운동이었다. 사실 고종황제가 그 해에 돌아가시는데 이제 암살설이 퍼지기 시작하고 관료들 사이에서도 그 왕의 그 시신을 봤는데 이제 그 독살을 당했을 때 증상들이 보인다. 이빨이 다 녹았다. 아니면 피부가 검다. 7구멍에서 다 피가 나왔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그게 기폭제가 돼서 사람들이 보였고, 이제 그 황제의 죽음이 단순히 황제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그 투쟁하는 예전 과거 정권의 수장이 돌아가셨으니 거기에 대한 추모로 모였는데, 이제 여기에 민족 대표 33인과 여기 지식인들이 좀 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라고 독립적인 그 열망이 강한 지식인들이 여기다가 이제 뿌린 거죠. 그게 이제 그 현장이 이제 탁골공원이에요.
탁구공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선시대 때 초기하고 중기까지만 해도 절이 있었어요. 연산군 때 한번 이제 소실내기 하지만 그 대한제국에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해요. 그 터가 이제 절터라는 거에서 이제 그 메인이 이제 석탑이 들어가기도 한데 원래 거기가 원각사가 있었던 곳이라서 그 탑을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원각사의 10층 석탑이란 뜻이죠. 그 앞에 이제 팔각정을 세우는데 거기서 아마 3.1운동 당시에도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배포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팔각정은 아직까지 존재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3.1절 얘기랑 우리 독립 얘기를 하면서 대각사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 대각사 들어가는 우리가 현판에 위치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뭐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뭐 만세운동 하면서 앞에 일본군들이 총을 쏘고 있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김구 선생님께서 옥중 생활을 하셨을 때 그 모습을 그려놨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김구 선생님 옥중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거기 용성 스님이 옥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땐 백용선 선생님 맞아요. 백용선 스님 맞는데 그분이 3.1운동 때 민족 33인 대표 중에서 불교 대표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게 종교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그 불교를 좀 현대에 맞춰서 변화시켜서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흐름을 주도하셨던 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주에다가 이제 농장을 만드셔서 그 돈으로 이제 독립군들을 지원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절에도 들어가셨었죠. 스님이신 적도 있었는데 그때 교류가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연이돼서 직접적인 지원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이제 대각사를 먼저 찾았다고 해요. 혹시 거기에 그러면은 도망치거나 숨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었나? 아마 그런 역할도 했었던 걸로 대강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아마 그랬으면 차라리 만주로 보내던가 그런 식으로 역할을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만주의 땅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지원을 했을 정도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대각사 얘기는 요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많은 얘기가 지금 많이 오가는데 내가 아까 김구 선생님이라고 착각했던 그 스님, 그러니까 백용성 스님입니다. 백용선. 맨날 이거 적어요. 쓸데없는 거 적지 말고 그런 거. 아니 요거랑 넘어가가지고
백용성 스님, 네. 백용성 스님의 거처이면서 백용성 스님이 만주에 땅이 많으셨다. 요런 부분은 왜 갑자기 부동산 값으로 가니까 요즘에 오해삽니다. 주지스님이 아니라 지주스님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여기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음 화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역사적으로 훑었으면 좋겠던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 무형문화재 우리가 약간 그 교육관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훑어보진 않아서 요 분량은 짧으니까 우리가 역사적 얘기를 좀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우리가 다음 화에서 무형문화재랑 고고 역사적 사실을 좀 더 얘기하면서 좀 더 깊게 얘기해도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라고 오해했던 백용 성 스님. 스님에 대해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면서요. 만주에 땅이 많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획하시는데 땅을 개간해서 많이 독립군을 많이 도와주셨다. 야, 독립군을 도와주셨는데. 그렇죠. 네. 이 부동산 값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